이제 이번 논문은 트리플 AI에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오랄 세미나로 발표를 했고요. 제목은 Robust Image Imaging of No Flash Images Guided by Consistent Flash Image입니다. 그러니까 강인하게 디노이징을 처리하되 이제 노플래시 이미지에 대한 강인한 디노이징을 처리하되 이제 일관적인 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를 처리했다는 것이 그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은 이제 어떤 오염된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시는 이미지 필터링과 거의 비슷하고요. 카메라나 요즘 스마트폰에도 모든 거의 이제 이미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디노이징해서 좀 더 깨끗한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그 과정 중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어,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노이징이라 하는 것인데요. 디노이징은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원본에는 조금 어, 눈에 보이는 이제 이 노이즈가 잔존합니다. 이를 이제 좀 더 깨끗한 이미지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디노이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블러링인데요. 이 블러를 없앤다는 뜻인데 블러한 이미지는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가 움직이거나 혹은 카메라 자체가 흔들렸을 때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화면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블러 현상을 이제 없애주는 조금 감소시켜주는 역할이 디블러링입니다. 그리고 요즘 연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디레이닝인데 비가 왔을 때 남아있는 그 비의 잔상들을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로 이걸 지우는 것이 디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디노이징에 대한 노이즈를 지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미지 디노이징을 이제 할 때 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먼저 들어보면 이제 노이즈 이미지를 카메라로 찍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와 같은 동시간대 플래시를 바로 터뜨려서 이제 플래시 이미지를 함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노이즈가 많은 플래시로 찍지 않은 이미지는 플래시를 찍어서 좀 더 깨끗한,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디테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디노이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플래시에 남아있는 많은 노이즈를 이제 플래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통해서 좀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기술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를 디노이징이 함에 있어서 또 플래시 이미지 없을 때 디노이징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많은 노이즈들 가운데 깨끗하게 노이즈를 처리했다고 하지만 이런 디테일들을 시계의 초침이나 시침에 대한 디테일이나 이제 이러한 디테일을 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플래시 이미지 페어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좀 더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플래시 이미지에 남아있는 좋은 이미지 디테일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어프로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클래시컬하게는 이제 딥러닝이 대두되기 이전에 많은 논문들이 있었고요. 가이디드 필터라든지 딥조인트 필터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러닝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활용해서 러닝을 통해서 데이터 드리븐한 내용들을 네트워크가 학습해서 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DJF는 이제 딥 조인트 필터링의 약자이고요. 이것은 이제 CUNet은 저희가 함께 비교할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좋은 것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플래시를 사용함에 있어서 과연 그대로 사용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플래시 이미지는 분명 깨끗한 이미지는 맞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조도가 생겨나고 다른 조도로 인한 어, 빛 반사 혹은 이제 그림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함에 있어서 플래시 이미지는
조금은 핸들링을 해줘야 된다. 조금은 어, 어떤 처리를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플래시 이미지에 이제 플래시 이미지를 터트려서 찍은 플래시 이미지를 보시면 노플래시에는 없는 이제 하이라이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라이트들은 이제 노플래시 이미지에 원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노플래시를 복구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정보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가이드가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미스리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는 이제 하드 섀도우가 있는데요. 플래시를 터뜨리면 이제 강한 조도, 강한 광원으로 인해서 핀 조명으로 인해서 이제 피사체 뒤에 백그라운드에 약간의 그 섀도우가 생깁니다. 이게 섀도우가 약하면 크게 상관은 없으나 이렇게 강한 이제 대조가 분명한 그림자는 노플래시 이미지를 디노이징함에 있어서 이제 이 잔상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을 취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단점도 이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제 플래시 이미지에 남아있는 노플래시 없는 다른 정보들, 다른 구조들을 이제 인컨시스턴트하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일관적인 플래시 이미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비일관적인 이제 플래시 이미지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조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앞서 보신 하이라이트와 이제 하드 섀도우인데요. 각각의 이러한 비일관적인 정보들로 인해서 DJF나 CUNet은 이제 여기 보시면 많은 레지듀얼 노이즈가 잔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많이 바뀌게 되고 플래시 이미지에 남아있는 오류들로 인해서 약간의 울긋불긋한 것도 남게 됩니다. 그리고 CUNet은 마찬가지로 이제 레지듀얼 노이즈가 많이 남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아티팩트,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그 효과들이 이제 잔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드 섀도우는 이제 하드 섀도우 그 그림자에 대한 잔상이 남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이렇게 윤곽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복감에 있어서 새로운 이제 원하지 않은 패턴이 남겨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성능과 좋지 않은 시각적인 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방법은 이러한 비일관적인 패턴이나 정보들을 조금 강인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보이는 이런 패턴들이 저희 방법에 남지 않고 레지듀얼 노이즈도 많이 억제가 돼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기노이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찬가지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방법을 제시하되 이제 플래시 이미지와 노플래시 이미지를 좀 강인하게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은 결과적으로 인컨시스턴시, 그러니까 비관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안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방법은 이제 디컴바이너라는 렌더링 필드에서 제안된 딥러닝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딥컴바이너는 원래는 이제 두 장의 렌더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렌더링은 어떠한 3D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를 실사화하는 2D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그 만들어진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디컴바이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디컴바이너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그 컨비네이션 모델을 새로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 이제 리포메이션 했고 이를 통해서 플래시 노플래시 이미지에 대한 디노이징을 강인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과정 중간에 비일관적인 플래시 이미지를 받아서 일관적인 플래시 이미지 패치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디노이징을 처리하는데 여기서 장점은
일반적인 플래시 이미지는 이제 원래 저희가 원하는 노플래시의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지향점에 대한 가장 비슷한 이미지로 바꿉니다. 가장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이미지를 바꾸고요. 그것을 가지고 디노이징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플래시 이미지와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낸 일관적인 플래시 이미지 두 장을 가지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통해 이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 저희가 제안한 방법에 들어가기 앞서서 디컴바이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디컴바이너 줄여서 DC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렌더드 된 이미지 두 장을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미지는 이제 노이즈가 많은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렌더링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렌더링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레이트레이싱 기술과 매우 흡사한데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인데, 이제 이 이미지는 패스트트레이싱이라는 기술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요즘 그 3D 아니 많은 영화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가상의 공간에 가상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의 그 방법이 패스트트레이싱입니다. 이 패스트트레이싱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효과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만든 3D 모델을 두고 이것을 가능한 한 실사와 비슷하게 광원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레스토레이션은 이러한 실사에 대한 물리적 기반의 광원 효과를 계산할 수 없었지만, 지금 패스트트레이싱은 물리적 법칙을 기반해서 광원에 의한 피사체에 대한 조명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를 보거나 가상 효과를 볼 때 매우 이질감 없이 매우 사실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레이싱의 가장 큰 단점은 그 실사화하는 이미지를 얻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적게 들인 이미지, 그러니까 샘플을 조금 쓴 이미지는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이제 이와 함께 쓸 콜리레이티드 이미지입니다. 이건 이제 콜리레이티드는 이제 어떤 상관성이 있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픽셀 간의 어떠한 인터픽셀 간의 상관성이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컴바이너는 이러한 두 이미지를 가지고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디컴바이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노이즈 이미지는 이제 노이즈가 많은 노플래시 이미지라고 치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콜리네이티드 이미지는 플래시 이미지라고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페어를 가지고 동일한 디컴바인에 넣었을 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수식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두 가지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는 앞선 첫 번째는 이제 노이즈가 있는 노플래시 이미지에 대한 수식입니다. 그란트루스가 있고 여기에 저희가 원하지 않은 에러들이 잔존한다는 것을 표현한 식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란트루스의 노이즈가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이즈가 많은 노플래시 이미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디컴바이너에 쓰이는 디퍼런스 모델인데요. 픽셀 C와 픽셀 I 간의 그 디퍼런스 차이는 어떠한 그란트루스의 픽셀 C와 픽셀 I의 차이에 이제 에러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있지만 그 가운데 픽셀 간의 디퍼런스는 유지가 된다는 것이 골자이고요. 이러한 두 가지 에러 텀을 함께 줄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모델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이제 오젝트 펑션을 만들고 목적 함수를 생성한 후에 리스트 스퀘어 센스로,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 방법으로 이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최소가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들 수 있는 수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붙어 있는 W, 그러니까 웨이트를
추론한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웨이트를 이제 손으로 추출하지 않고 딥러닝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바로 개스하도록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컴바이너를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제 인컨시스턴트한 비일관적인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핸들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노플래시 패치가 있고 플래시 패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노플래시 패치에는 없는 이런 하이라이트가 존재하고 여기에는 플래시 패치에는 이제 하드 섀도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디컴바이너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보시면 이제 플래시 이미지 남아있는 하이라이트가 그대로 패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제 하드 섀도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잔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노이즈가 남게 되고요. 이런 아티팩트를 결과적으로는 디컴바이너도 핸들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두 가지 렌더링 이미지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같은 조명 내에 존재하는 두 가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다른 조명 내의 두 가지 이미지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이 같기 때문에 디컴바이너는 어느 정도 비슷한 조도 내에서 찍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핸들링하기 쉬울 것이고 저희 상황에서는 아예 조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동일한 피사체지만 다른 이미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컴바이너도 이것을 핸들링하지 못한다. 결국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것을 핸들링하고 처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저희가 제안한 방법의 그 파이프라인입니다. 오버롤 파이프라인입니다. 먼저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는 이제 저희가 플래시 이미지와 노플래시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를 한 번에 입력으로 네트워크에 넣습니다. 그 이후에 네트워크는 두 가지 웨이트를 개수하는데요. 추정하는데요. 첫 번째는 컨볼루셔널 커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컨비네이션 웨이트입니다. 컨볼루셔널 커널은 이제 플래시 이미지에 적용될 가중치 웨이트이고요. 두 번째 컨비네이션 웨이트는 저희가 마지막에 새로 제안한 컨비네이션 모델에 쓰일 이제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볼루셔널 커널을 통해서 플래시 이미지와 컨볼루션 커널 간의 컨볼루션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잔존하고 있는 하이라이트나 하드 섀도우 같은 불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지우거나 이제 없애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여기 조금 크게 있는데 이를 컨볼루션 커널과 이제 컨볼루션을 진행함으로써 좀 더 블러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자체를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일관적인 플래시 패치를 사용하는 컨비네이션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컨비네이션을 이제 컨비네이션 웨이트를 가지고 컨비네이션 모델에서 이제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추출하게 되는데요. 컨비네이션 웨이트는 결과적으로 컨비네이션 모델에 쓰이는 이제 가중치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적인 플래시 이미지와 컨비네이션 웨이트과 노플래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디노이징된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가져간 노이즈 모델을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란투스와의 이제 에러를 더한 전형적인 이제 노이즈 이미지에 대한 모델링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과적으로 클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플래시 이미지와 노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하되 이제 인컨시스턴시한 비일관적인 플래시 이미지를 강인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이제 키 아이디어는 이제 컨시스턴트한 일관적인 플래시 이미지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관적인 플래시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그란투루스 이미지에 가장 비슷한 이미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컨볼루션 커널 케이스 오브 C를 각 픽셀에 두고 이것을 계산함으로써 이제 에러 자체를 줄이는 이제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오리지널 이제 디퍼런스 모델은 이와 같습니다. 플래시 이미지 간의 C와 I 간의 차는 이제 어떠한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의 픽셀 C와 픽셀 I 간의 차에 이제 에러 텀을 더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는 직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퍼런스 모델을 제안했는데요. 커널 K를 두고 플래시 이미지를 계산한 이미지의 픽셀 C와 마찬가지로 계산한 픽셀 I에 대한 차가 좀 더 원래 저희가 원하는 그라운드 트루스의 차이와 가장 비슷하게 에러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커널로서 플래시 이미지에 잔존하는 이제 비일관적인 정보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커널은 이제 K by K 정도, 그러니까 지금 7 by 7 정도의 커널을 사용하고 있고요. 각각의 픽셀마다 이제 K by K를 계산해서 로컬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이제 컨비네이션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디퍼런스 모델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리스크 스퀘어 방법으로 식을 오브젝트 펑션을 만들고 그것을 도출하게 되면 이제 아래와 같은 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저희는 커널을 컨버루션한 일관적인 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좀 더 강인하게 비일관성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컨버레이션 웨이트를 이제 추론을 하고요. 그리고 컨버레이션 K도 함께, 아니 K 서브 C 커널도 함께 추론하게 됩니다. 보시면 앞서 보여드린 그 조금 어려웠던 상황을 저희 방법은 어떻게 핸들링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커널 K의 컨볼루션을 한 퍼시스턴트한 이 플래시 이미지를 새로 추론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있었던 하이라이트를 지울 수가 있었고 누그러뜨릴 수 있었고 여기 있던 하드 섀도우를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그 정보만 남긴 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컨비네이션을 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그란트루스에 남아있는 패턴과 그 유사한 패턴이 컨시스턴트한 플래시 이미지에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디노이즈된 이미지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지워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남아있는 디컨바나에 남아있는 아티팩트와 같은 것들을 좀 더 강인하게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인데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셋은 플래시 이미지와 노플래시 이미지가 약 1개 있는 이제 공개된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총 2,775개의 정도, 2,775장 5개의 네, 5쌍의 페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페, 이 페어를 이제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으로 나눴고 이제 로스 또한 렐트로스로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비교한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은 디노이징 방법들입니다. BM3D는 이제 클래시컬한 디노이즈 가운데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 FFTnet, 이건 이제 컨볼션을 사용해서 좀 더 가벼운 디노이저입니다. 그리고 유포머는 작년에 이제 CBPI에서 이제 발표되었던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미지 디노이즈입니다. 그리고 리스토머도 또한 작년 12편에서 오랄로 발표되었던 방법인데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한 이
가장 최신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한 방법입니다. DJF는 딥 조인트 필터링의 약자로 이제 두 가지 이미지 페어를 가지고 이미지 디노이징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것은 딥러닝을 사용해서 제한했기 때문에 성능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컴바이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CUNet인데 CUNet은 이제 두 장의 이미지 페어를 가지고 이제 두 장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중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그중 한 개가 플래시에 대한 이제 예시가 있어서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메리컬 에러는 이제 PSNR과 SSIM으로 이제 나타냈는데 PSNR은 이제 다니는 DB이고 이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SNR은 노이즈 대비 신호에 대한 강도를 표현하는 식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그만큼 적고 좋은 시그널이 많아서 시그널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SNR이 크다는 것은 노이즈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SIM은 이제 이미지 시밀러리티를 비교하는 매트릭 중에 하나인데요. 1부터 0까지 값이 있고 1로 가까울수록 좀 더 그라우드루스와 이제 그 구조적으로 비슷한 형상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PSNR은 이제 DB로서 그 0에서부터 그 한계치가 크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SSIM은 0부터 1까지이고 1로 가까울수록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누메리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시그마는 노이즈 값에 대한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함에 있어서 노이즈를 합성할 수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노이즈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 50, 75가 있고요. 75 큰 수로 갈수록 좀 더 노이즈가 심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PSNR과 SSIM으로 각각의 모든 방법에 대한 이제 결과치를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최신 방법 또한 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말 좋은 마진을 가지고 큰 이제 성능 향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디컴바이너가 그래도 가장 성능이 우수한데 이거보다 한 0.3에서 5dB 정도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그마 25, 50, 75, 75인 상황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AC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그에 해당하는 플래시 패치 이미지를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의 이제 플래시 이미지에는 이렇게 이제 하드 섀도우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행에는 이제 이미지에는 안경에 이제 플래시가 비치게 되면 이렇게 안경에 하이라이트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핸들링했는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글자를 플래시 이미지에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이것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글자를 이제 살릴 수가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유포머나 리스토머와 같은 최신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노플래시 이미지만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이미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결과를 냈냐면 보시는 것처럼 플래시 이미지에 남아있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글자를 디테일을 잡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밑에 두 가지 행을 보시면 좀 더 많은 디테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 트루스와 비슷한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한 결과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플래시 이미지에 남아있는 이제 잔존하는 아티팩트들이 조금씩 남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테일들이 있지만 글자의 디테일이 있지만 각 방법은 이제 디테일을 보존하고는 있지만 어떤 이제 DJF는 레지듀얼 노이즈 남기고 있고 CUNet도 마찬가지고 DC는 좀 아티팩트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그리고 플래시 이미지에 하드웨어 섀도우가 있는 경우에는 DJF는 마찬가지로 이제 레지듀얼 노이즈가 남게 됩니다. 부스팅 아티팩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드 섀도우를 따라서 윤곽선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 이미지에 하이라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이라이트에 그대로 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치 않은 아티팩트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것을 일관적인 플래시로 바꿔서 핸들링하기 때문에 그런 아티팩트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스팅 아티팩트도 없고요. 그리고 안경에 남아있는 이런 원치 않은 아티팩트도 저희는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적으로도 가장 좋은 결과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행한 이제 실험은 방금 전까지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가우시안 노이즈는 인위적으로 합성한 노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험은 실제 노이즈 환경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핸드폰 모바일 카메라로 촬영을 했고요. 갤럭시 S21 플러스를 가지고 어떤 사이트를 정해서 피사체를 넣고 플래시를 터트리고 찍고 플래시 안 터트리고 찍은 두 장의 이미지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용한 카메라 어플은 이제 원래 있던 카메라 어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O 값은 1600으로 고정한 후에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이 논문의 프로젝트 페이지에 있는 서플리멘터리 레포트에 보충 자료에는 좀 더 많은 이제 리얼 노이즈 상황에서 결과를 담아 놓았습니다. 네. 네 가지 정도 케이스를 이 발표 자료에는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드 섀도우가 있고 여기 하드 섀도우가 아니고 하이라이트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은 여기 보시면 그 뒤에 유리가 있어서 이로 인한 이제 하이라이트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BM3D와 FFD 넷은 이 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 글자에 대한 패턴이나 디테일을 살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은 디테일에 대한 감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래시를 이미지를 사용한 방법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는 아니 하드 섀도우가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 섀도우에 의한 이제 아티팩트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방법은 이제 그 아티팩트를 지울 수가 있었고요. 보시면 두 번째 행에는 이제 플래시 이미지에는 조금 많은 하이라이트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방법들은 하이라이트에 대한 강건하게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패턴에 따라서 아티팩트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티팩트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하이라이트를 지워서 최대한 그라운드 트레스에 맞는 스트럭처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행을 보시면 기존 방법도 분명 이제 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글자에 대한 디테일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디컴바이너 또한 보시면 이 레지듀얼 노이즈가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플래시 이미지에 잔존하는 아티팩트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글자에 대한 조금 일그러짐이 각각의 방법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래시 이미지가 조금 일그러지게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좀 더 개선해서 핸들링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제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도 어,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제 노이즈를 테스트한 이유는 국내 제너럴한 이미지 디노이징에서는 합성 노이즈도 함께 합성 노이즈뿐만 아니라 실제 노이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실제 노이즈 테스트를 위한 공개된 데이터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플래시 노플래시 상황에서는 공개된 학습 데이터가 실제 상황에서는 없기 때문에 직접 어, 취득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방법에 대한 실패한 케이스에 대한 페일러 케이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방법의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플래시 이미지와 노플래시 이미지가 있을 때 플래시 이미지에는 이제 그 이 피사체 앞에 있는 어떠한 대상으로 인해서 섀도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래시 이미지에 섀도우가 생겨서 보시면 이파리가 아예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파리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플래시 이미지로는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미지의 디테일을 캡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방법들은 결과를 보시면 여기 잎사귀에 대한 디테일을 담아내지 못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플래시 이미지에 좋은 정보가 없다면 결과로 얻은 이미지에도 그에 대한 가이드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래시 이미지에 대한 플래시 이미지가 또한 안 좋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퓨처 워크로는 이제 디포머블 컨버루션을 함께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건 디포머블 컨버루션은 어떠한 옵셋을 가지고 컨버루션을 조정해서 대응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저희는 가지고 이를 저희 방법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점은 바로 이제 미스 얼레인지먼트를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플래시 이미지와 노 플래시 이미지를 촬영할 때 정렬이 100% 완벽하게 된다면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노 플래시 이미지를 촬영하고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플래시 이미지를 촬영하지만 순간 흔들림에 의해서 플래시 이미지와 노 플래시 이미지 간에 약간의 그 위치적인 정렬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강인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것 중에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컨볼루션 자체를 디포머블하게 옵셋을 줘서 컨볼루션을 이동을 시킬 수 있게 한다면 이런 오정론이 있을 때 좀 더 강인하게 대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는 이제 디노이징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제안을 했고요. 이 프레임워크는 플래시 이미지와 노플래시 이미지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플래시 이미지에 남아있는 비일관성을 강인하게 핸들링해서 좀 더 그라운드 트루스와 가까운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플래시 이미지의 그 픽셀마다 컨볼루션 커널을 적용을 해서 플래시 이미지의 그 컨볼루션 커널과 컨볼루션을 통해 얻은 일관성이 있는 플래시 이미지를 가지고 디노이징을 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QR 코드는 이제 프로젝트 페이지와 연결되는데요. 여기에는 저희
메인 페이퍼와 그리고 보충 자료 그리고 코드를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플리멘터리에는 이제 논문상 그 페이지 제한으로 인해 담아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결과들을 함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똑같은 앵글로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핸드폰 카메라로 보시면 카메라를 이제 찍음에 있어서 약간 손의 흔들림도 있을 것이고 피사체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카메라 어플을 만약에 개발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카메라로 먼저 노플래시 이미지를 찍고 그 다음 바로 연이어 플래시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면 좀 더 흔들림, 좀 강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도 이제 플래시 이미지와 노플래시 이미지를 한 번에 찍는 어플도 실제 있어서 아마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어, 카메라가 핸드폰에 모바일 카메라가 여러 개의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를 한 번에 찍어서 멀티 퓨전하는 논문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충분히 이제 모바일 카메라를 가지고 고정된 시점에서 동일한 이미지 두 장을 획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래시 이미지에는 좀 더 선명한 글자가 있고 디노이징한 결과를 보시면 조금 더 글자가 흐릿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그라운트루스 이미지에도 보면은 글자가 플래시 이미지만큼 또렷하게 상이 맺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학습 당시에도 이 플래시 이미지에 따라서 좀 더 강조해서 글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란투리스에는 좀 더 덜 선명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학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페이지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DJF나 CUNET은 둘 다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만들지만 글자에는 많은 아티팩트들이 남게 되고요. 디컴바이너도 글자가 선명하지만 아티팩트들이 함께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원하는 지향점이 글자를 더 선명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학습 데이터에 있는 그 데이터셋에 좀 더 글자와 비슷한 것들을 좀 더 넣어서 처리한다면 이제 테스트 결과에서도 좀 더 선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큰 분야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컴퓨터 그래픽스에는 렌더링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두 가지 분야를 함께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렌더링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렌더링을 통해 얻은 이미지가 완벽하게 선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 분야에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 두 분야를 함께 접목해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같은 이제 두 가지 연구에 대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는 이제 좀 많은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서 연구실 페이지에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딥러닝에 대한 관심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에 관련해서도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